네, 매주 금요일마다 주간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 주간의 민심을 알아보는 쇼미더민심 코너입니다. 인기가 나날이 높아져가서 요즘에 아주 좀 거만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배종찬 인사이트키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혀 거만하지도 않고 이게 또 잘못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만으로. 아주 그 계속해야 말로. 되거든요. 매일 하고 싶어요. 자, 쇼미더 민심 매일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아니 민심 좋습니다. 매일 알아야죠. 그러니까요. 네. 네, 좋습니다. 출연료는 없습니다, 근데. 자, 늦장마로 뭐 더위는 한풀 꺾였는데 대선 경쟁은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양쪽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지지율 어떻게 나왔어요? 지지율입니다. MBS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따끈따끈합니다. 목요일 바로 어제 발표가 된 조사 결과입니다. 월요일부터 월, 화, 수 실시된 조사이고요. MBS 여론조사 4개 기관이 자체 조사로 실시를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차기 대선 후보로 누가 적합한지 물어봤는데요. 네네. 이재명 후보 25%, 네. 윤석열 후보 19%, 이낙연 후보 10%, 네. 홍준표 후보 10%. 10%. 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이낙연 후보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지금 4개의 여론조사 기관, 뭐 K스탯 리서치, 한국리서치를 포함해서 이제 4개의 조사 기관인데 네. 이재명 후보가 25%로 가장 높은데 그럼 그래도 이 면접원 조사 말고 자동응답 조사 결과는 다르지 않겠냐. 네네네, 이렇게 그렇죠.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 27일, 28일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네. 확인 가능한데요. 이 조사는 ARS 자동응답 조사입니다. 이재명 29.1%, 윤석열 27.4%, 이낙연 13.6%, 홍준표 9.4%.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계속 자동응답 또 면접원이 직접 물어보는 조사 달라요 왜 달라요 이랬는데 이번 조사는 다 똑같게 나왔네요. 시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원 조사도 그렇고 ARS 자동응답 조사는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상으로만 놓고 보면 다르지 않은 자동응답 면접원 순서가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일부러 제가 하도 도대체 여론조사 왜 이러냐 이러니까 우리 배종찬 소장님이 네. 그냥 두 개를 딱 갖고 와서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완벽하게 더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뭐 혼란스럽다, 뭐 경선룰이 뭐냐, 네. 또 윤석열 후보 검찰 고발 뭐 이거 요구 이건 뭐냐, 이거 다 한꺼번에 풀이해드리니까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이 노영희의 쇼미더 민심, 에브리데이 오케이. 그러니까 면접원 조사 추이도 보여주시고 예, 그다음에 예. 자동 응답 전화 ARS로 하는 것도 확인해 보셨는데 네. 어쨌든 지금 이재명 지사가 좀 높게 나온 게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홍준표 의원이 그렇죠. 3등으로 지금 법여권 약간 네. 다 합쳐가지고 또 한쪽에서는 물론 4등이지만 상당히 오차 범위를 줄이는 데 방향으로 왔다는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네. 돌고 돌아서 우리 쇼미더 민심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낙연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최재형 후보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랬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건 뭐 달라지는 건가? 그럼 이재명, 윤석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도돌이표. 그렇군요. 디디디디디 해서 다시 이재명, 윤석열 구도로 양강 구도가 만들어진 거죠. 이게 왜 그러냐? 네. 5글자. 본선 경쟁력. 그렇죠. 그래도 이길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더 지지층들이 유권자들이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흥미로운 것은 역시 홍준표, 홍카콜라예요. 홍카콜라가 아니 본선 이거 경쟁이 대선 높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있어요. 홍카콜라야. 그러니까 이게 홍준표 후보가 오늘 소개해드린 조사 결과에서도 약진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른바 고양이는 홍준표를 좋아해. 고양이는 야옹, 야옹. 지난주에 우리가 무야옹 무야옹 이야기를 얘기했어요. 했거든요. 무야옹. 무야옹인데 무조건 이번 주는 뭐냐? 민야옹. 야옹 아니고 민야옹은 뭐야? 민야홍. 민주당 지지층은 홍준표 야권 후보로 홍준표를 선택해요. 민주당은 야권 후보로 그렇죠. 홍준표를. 그러니까 이게 역선택이네 그러면. 민주당 지지층이 선택하는 야권 후보는 홍준표다. 이게 이제 구조적 역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궁금해하시고 역선택이 뭐야? 무슨 네. 수색 역선택이야, 강남 역선택이야, 또는 고속터미널 역선택이야 이게 아니고 또 시작이야. 아니고 네.
역선택이라는 것은 네.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트렌드와는 다른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역선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전략적 역선택, 구조적 역선택. 그러니까 전략적 역선택은 뭐냐? 전화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응답자가. 네. 나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할 사람인데 그래,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가 유력 후보니까 혼내줄 거야. 내가 응답해서. 이걸 기다렸다가 자, 전화가 왔어요. 네. 국민의힘 범보수 야권 후보로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홍준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야 이게 전략적 의도적 역선택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무작위로 추출되는 거기 때문에 언제 나한테 전화 올지 몰라. 노영희 진행자한테도 여론조사 전화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네. 그러니까 전략적 역선택은 아닙니다. 그런데 6주 전, 7주 전과 비교를 해보면 확연히 판이하게 확실히 대끼리 아니고 대끼리 제외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나 더불어민주당 지지를 할 가능성이 높은 유사 유권자, 네. 유사한 지지층들,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호남 진보층에서 홍준표 후보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를 MZ 세대에서 많이 지지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시원하게 야, 코카콜라야 이거 강력범은 사형해야 돼. 이랬더니 이제 윤석열 후보는 두테르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쓴소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사이다법 네. 20대, 30대가 열광을 하거든요. 그리고 40대도 민주당 지지층인데 범보수 야권 후보만 놓고 보면 네. 국민의힘 후보만 놓고 보면 윤석열 후보, 최재형 후보, 앞서 우리 윤건영 기자께서 막 이렇게 열심히 관련 분석을 해주셨잖아요. 네.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아니다. 윤석열, 최재형 이러다 보면 이제 홍준표를 선택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지금 엉겅키님이 노영희 변호사 매력에 빠져서 들어왔는데 배종찬에 더 빠져버렸습니다. 웃잘겨 이러는데 네네. 아는 아이고. 사람이 아는 분이요? 아니 이게 정말 최고의 스마트한 우리 또 시청자분이시네. 자, 조회 네. 구독 사랑합니다. 네, 좋습니다. 배종찬 선생님 팬이 진짜 점점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IM 킴59님은요. 배종찬님 거만해져도 돼요. 우리 종찬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거네. 아니, 오늘 추석 앞두고 우리 친척분들이 총도 건네신다. 네, 그런가 봐요. 자, 좋습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지명자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무료 변론 논란 지지율에 영향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저는 안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다. 그런 이유가 지금 뭐 악재가 얼마나 많아요.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악재가 한두 개가 아니고 계속 나옵니다. 이어지고 있어요. 윤석열 후보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 뭐 황교익 논란도 있었죠. 또 재난지원금 100% 논란도 있죠. 네. 경기지사직 유지. 근데 지지율 빠집니까? 안 빠져요. 왜 안 빠져요? 그러면? 그리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내정자 청문회 때도 논란이 됐지만 네. 무료 변론 논란이 됐지만 안 돼요. 이게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진 악재가 많지만 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재명 후보 논란이 뭐 이번에 처음 생긴 게 아니죠. 이미 논란이 많았어. 논란이 너무 많아서 그런 그러니까 거야? 논란에 대한 내성이 생겼어요. 아. 웬만한 논란 가지고는 끄덕도 안 해. 네. 그러니까 이른바 큰 논란, 정말 압도적인 논란, 치명적인 논란 정도가 아니면 네. 이게 영향을 안 미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악재도 악재지만 이길 후보가 누구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순회 경선, 충청권 또 세종까지 12일 날 발표되는 순회 경선 이 국민 경선단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길 후보가 누구냐 이렇게 더 집중하는 현상.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쭉 쫓아가다 이렇게 멈칫 하게 되는 현상이 네거티브 공방 속에서 악재를 또 논란이 나온다고 해서 이 지사, 이 후보의 지지율이 끊기지 않는다. 본선 경쟁력에 네. 더 집중하고 웬만한 논란, 이 정도 논란 가지고는 영향을 못 미쳐요. 이런 내성이 생긴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네. 사실 어제 하루 종일 시끄러웠던 게 바로 뉴스버스, 인터넷 매체인 뉴스버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네. 고발을 청구했다. 그러니까 고발장을 다 써주고 고발인의 이름만 쫙 비워놓은 다음에 네. 이제 특정한 곳에다가 이 고발장을 내라고 음. 알려주면서 그 문건을 김웅 물론 당시 이제 총선에 나오려는 후보에게 검사 검사 내전, 출신 네. 그분에게 전달을 해주면서 누구를 고발해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자, 요 얘기가 나오니까 김웅 의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억이 뭐 아니다도 아니고 그냥 기억이 아니, 나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예. 밝혔고요. 그러면서 고발장을 뭐 어쨌든 많이 들어오는 거니까 내가 당연히 전달했다가 뭐가 문제가 되냐, 공익제보라서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나는 그거 나랑 상관없는 거다. 사주한 적도 없다. 지금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김웅 의원이 자기 사법연수원 동기인 손준성 검사, 물론 그분으로부터 받았다는 건데 네. 손준성 검사로부터 받은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돼 보세요? 이게 이제 어떻게 규명이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규명이 어떻게 되느냐. 윤석열 후보와 검찰총장이 관여돼 있다. 윤석열 네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에 했던 일로 관여가 됐다. 이건 네네. 엄청난 타격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가 강조했던 건 당당함이었거든요. 공정과 검찰 개혁 상식. 충돌 과정에서 네. 나는 누구 부하가 아닙니다. 전 당당합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해왔던 것이 윤 후보이기 때문에 저는 네네네. 우선은 진상 규명이 먼저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윤 후보와 관련이 돼 있다? 그렇다면 이건 타격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계속 강조했던 것이 헌법 정신, 공정 상식이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관련이 없다면 다른 이야기지만 네. 관여가 돼 있다면 왜 그러냐면은 윤 후보의 지지율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데는 그래도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에서 당당하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거는 검찰총장 때 아니 그래도 자기 할 말하고 소신 있게. 그러니까요. 네. 조윤 갈등 또 추윤 갈등 속에서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에서 반문 정서로 지지를 할 수 있었던 이야기는 검찰총장으로서는 그래도 윤 후보 지지할 네. 만하다. 네. 이것이 이제 보수층이나 국민의힘에서는 견고하게 근거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이건 검찰총장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렇게 되는 경우로 확인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김웅 국회의원은 더군다나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기억에서 지워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10년 전 기억까지도 다 되살려서 피의자 이거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9월 7일 날 오후 4시에 만났잖아요. 이게 검사예요. 포렌식을 통해서. 네. 그런데 나는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김웅 의원이 분명히 해야 돼요. 본인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사실대로 네.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이것도 저는 중대 위정 사실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죠. 이게 진짜라면 자 전제를 합니다. 네. 규명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와 관련이 있다. 이건 저는 굉장히 치명적으로 중도와 MZ 세대와 특히 여성들에게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성들도 앞서 우리가 윤건혁 기자가 이 배우자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가 규명되지가 않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적어도 윤석열 후보에게 이 기대감이 보수로부터 모아졌던 것은 그래도 당당함, 그래도 본인 스스로는 상식에 어긋나지 않음인데 이건 정상적이지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배우자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의혹도 또 궁금증도 다 해소가 안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일종의 이것이 가중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 지금 또 홍준표 후보가 계속 쫓아. 그게 역선택이든 역선택이지 않든 간에 네.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외연히 홍준표 후보는 확장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움츠러드는 거예요. 그만큼 확장성에서 이 사실이 네. 누군가에게 고발할 것을 청구한 것이 의도적으로 이게 이제 진상이 규명된다면 사실이라면 네. 사실이라면 이것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얘기 나오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 고발장을 손준성 이 검사가 지금 작성을 했는데 네.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이 그 의혹을 제보 그 검언유착 관련된 사건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그 의혹을 제보했던 그러니까 윤 전 총장 관련 의혹을 제보했던 제보자 X의 과거 범죄 판결문 그리고 정치인들의 SNS 게시물 등 여러 가지 좀 참고 자료들이 되게 잘 갖추어져 있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있어요. 현직 검사가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당시에 자료. 손준성 검사가 이건 만들어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만들어가지고 줬다는 거죠. 김웅 의원에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이게 어쨌든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이건 철저하게 네. 정말 이건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든 네네네.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자료를 줘서 네. 그 자료에 의해서 고발을 하라라고 네. 검사가 네. 현직 검사가 자료까지 다 줬다. 이건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게다가 왜냐하면은 그분의 직책이 그 당시에 그런 여러 가지 정보를 다 수집해가지고 수사하는 그런 직책이었어요. 아니 그런데 그렇다면 본인이 수사하는데 그 자료를 근거로 한 것과 누군가에게 고발하라고 자료를 그것도 이 야당의 국회의원에게 그런 자료를 뭐 여당의 국회의원도 네, 마찬가지예요. 주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노영희 진행자께서 제가 검찰 수사 받은 거 아세요? 몰라요.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저는 휴대폰이 하나였어요. 그런데 검찰 수사를 진행하는데 뭐 한 10년 지난 일인데 다른 휴대폰은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휴대폰 하나밖에 없는 사람한테 다른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 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 휴대폰 당연히 있지 않냐? 아니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휴대폰이 하나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숨기지 말고 빨리 내놔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휴대폰이 하나였거든요. 네네. 제 스스로가 다 불쌍해지는 거예요. 아 본부장은 휴대폰이 2개 있어야 되는데 난 어쩌다가 하나밖에 전화. 없네. 네? 난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요. 핸드폰도 2개 못 가진 인생. 울고 싶었어요 진짜. 정말 슬펐겠네요. 근데 없는데 내놓으라고 지금 다짜고짜 따지는 검사의 추궁에 대해서 네. 이 사람은 어떻게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검사가 확보할 수 있는 검사만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고발하라고 건네줬다. 이건 저는 정말 이건 엄청난 범죄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검찰 권력을 사유화시켰다라는 얘기를 예.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건 왜냐하면 만약에 이 내용이 좀 더 사실로 흘러가게 되면 뭐 전제를 하게 돼서 왜냐면 저도 이 사실을 수사할 위치에 있잖아요. 홍준표 후보 가만히 있겠습니까? 유승민 후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김원수- 지금 경선 룰 때문에 삐그덕삐그덕 대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진짜 이건 만약에 사실이라면 관련된 후보에게 사퇴하라는 이야기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검찰총장이 일단은 감찰 지시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은 후보 사퇴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나올 수밖에 아직까지는 없죠, 그에 대한 이거. 여론조사나 이런 건 확인된 건 없고요. 예. 그렇죠? 그럼 다음에 한번 그걸 한번 조사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여론조사에서 이게 이제 먼저 사실이 어느 정도 밝혀지는지 여부에 따라서 네, 진 좋습니다. 후에 조사가 실시된다면 그 결과에 물론 또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보수층에서는 여전히 아이고 우리는 이거 정치적인 또 공작이나 수사로 본다, 네, 몰아가는 네. 것으로 본다 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네. 저는 당당히 밝혀야죠. 밝혀야 된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그 얘기는 아직까지 이제 뭐 더 추가로 후속 보도나 후속 자료가 나오면 또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네. 여론조사도 밝혀보기로 하고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하는 쇼미더민심 코너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인사이다입니까? 네, 사이다. 그럼 좀 사이다를 주시지. 아니 이게 사이다가 있어야 좀 사이다법을 더 구사할 수가 있거든요. 예, 동원샘물이 되는데. 의문의 일피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나중에 칠성 사이다 보내드릴게요. 네. 자, 어쨌든 그건 좀 이따가 네.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과 관련된 경선 룰을 어떻게 만드느냐 가지고 좀 네. 시끄럽지 않습니까? 실제 조사 결과 역선택이 정말 있어요. 구조적 역선택이 있죠. 그러니까 6주, 7주 전과 비교해 보면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 국민의힘 후보만을 대상으로 해서 또는 여기에 뭐 굳이 포함을 하자면 안철수 대표 정도 포함이 되겠죠. 그럴 때는 확 쏠리는 거예요. 어디로? 홍준표 후보 쪽으로. 그게 6주, 7주 전에는 이런 현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윤석열 후보가 입당을 하고 또 윤석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체적으로 지지를 안 하고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네네. 최재형 후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도 쓴소리하고 정말 할 말한다, 시원하다, 후련하다, 사이다 같다 이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홍준표 후보 1순위,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 이렇게 선택하는 역선택은 있는 거죠. 그래서 왜 문제가 되냐면 첫 번째 이 경선 컷오프는 네. 100% 국민 여론조사예요. 이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그래도 응답자의 한 30%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를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저한테 물어보면 답을 다 줄 텐데 왜 저한테 안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세 가지예요. 하나는 만약에 기존대로 역선택 방지 조항을 안 넣을 거면 네네. 후보들을 다 설득하면 돼요. 네. 정홍훈 위원장이 만나든 이준석 대표는 좀 이해를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가야 국민의 모두의 선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다. 이게 구조적 역선택이 정말 어떤 후보에게는 너무 불리해질 수도 있다. 오히려 이렇게 보신다면 네. 또 후보들을 설득해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 국민의힘과 무당층만 대상으로 하면 되죠. 그런데 노영희 후보 짜장면 좋아하세요? 노영희 진행자께서는 짜장면, 짬뽕은.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는. 짜장면만 좋아하는 사람, 짬뽕만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 뭐 주문하면 돼요? 짬짬. 짬짜면 그러니까 반반해서 섞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 내가 짜장면만 좋아하는데 왜 짬짜면 시켜요? 짜장면만 시키면 되잖아요. 아이고 짬뽕 안 먹으면 다른 사람 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제 의견은 이거죠. 네. 당원과 그러면 역선택 방지 조항이 안 들어가는 국민 여론, 이 당원이 있으니까 네. 이걸로 그냥 쭉 처음부터 끝까지 가든지 네. 아니면 첫 번째 국민 여론조사만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갔다는 의미는 뭐냐면 국민의힘과 무당층만 조사를 하면 되잖아요.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열린민주당 지지층, 정의당 지지층이 다 들어가는 조사 하나 해서 합산하면 되잖아요. 네. 짬짜면 가면 돼. 네. 짬짜면이야. 말을 끊지를 않으니까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자, 언론중재법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각 당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저는 이게 더 팽팽해진 것 같아요. 아, 팽팽해졌다? 언론중재법이 나오면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우리가 옳다 지지해주자.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는 으이샤 언론중재법 우리가 맞다. 아니 언론도 책임을 져야지. 네. 우리도 지금 언론 방송을 하면서 말 잘못한 게 있으면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항상 신중하게 이건 이런 조건이 갖추어져야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네. 정당 지지율이 더 팽팽해지고 저는 언론중재법 9월 27일 날 상정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는 높다고 봐요. 왜? 더 미룰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이거 더 미뤘다가는 뿔나요. 그렇죠. 지지층들이. 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또 대선까지 이슈로 갈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없다. 자, 윤희식 의원 사퇴에 대한 여론은 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태도 지금 KSY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를 받아서 지난 27일, 28일 실시한 조사인데요. 윤희숙 의원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책임 있는 행동이다. 41%. 사태 쇼다. 책임 회피성이다. 사태 쇼다. 또 43%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팽팽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아니 사태까지 했는데 아직 이게 의혹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사태까지 했으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보수층에서는 책임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또 진보층은 사태 쇼다. 네. 근데 본인의 의지가 강해. 본인의 의지가 윤희식 의원의 의지가 사퇴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야에서도 이 의지가 강한 윤희숙 의원을 만류하겠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지역구가 서초구 갑이야. 예. 예. 어디 사세요? 서초구 갑에 살아요. 우리 동네 여론 잘 모르겠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 오늘 금요일 방송 어떠셨습니까? 방송 내용 관련해서 앞으로도 자주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만 아니더라도 여기저기에 의견 많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 손잡고 같이 와주세요. 자,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는요. 양이원영 의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윤희숙 의원하고 항상 대비가 되는 양이원영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기대해 주시고요. 7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월요일에 만나요.